1차 부등식의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거속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공식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거속시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거속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방법은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그려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워요. 거속시가 무조건 한 번씩은 나와야 돼. 자, 그러니까 속력을 물어봤으면 무조건 거리 나누기야. 거리 나누기 이제 언급 안 된 거 뭐야? 시간이잖아. 자, 시간을 물어봤어요. 무조건 거리 나누기야. 그 다음에 언급이 안 된 게 속력이죠.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자, 그러면 이걸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를 걷고 지금 속력이 나와 있어요. 속력. 자, 속력이 나와 있고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얘도 내려올 때의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1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올라갈 때의 시간이 있어요. 올라갈 때의 시간.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 자, 이걸 다 해가지고도 1시간 이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시간 이내다. 요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요렇게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의 시간은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여기잖아요, 시간. 시간은요, 올라갈 때의 거리. 자, 올라갈 때의 거리 한번 볼게요. 자, 등산할 때 우리 거리는 안 나와 있으니까 등산 코스의 거리가 X라고 합시다. X.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는 생략할게요. 속력은 올라갈 때는 속력이 시속 2km니까 자 2km/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올라갈 때의 시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거리는 킬로미터고요. 자, 여기는요 km/h 해서 사실은 이것도 약분 해가지고 여기 h만 남잖아. 그래서 2분의 x 시간이란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단위를 생략하고 속력분의 거리 하면 얘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은 2분의 x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내려올 때는 똑같은 거리를 올라갈 때도 거리가 x라면 내려올 때도 거리가 x겠죠. 자, 그래서 내려올 때의 시간은 자, 거리가 x고요. 그렇죠? 거리가 x고 내려올 때의 속력은 시속 3이니까 3km니까 자,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속력.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게 내려올 때의 시간인 거고 올라갈 때의 시간이야. 얘가 1시간 이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내니까 등호가 들어간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얘 풀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6을 곱해볼게요. 자, 여기도 6을 곱하면 부등호 반영 안 바뀌고 자,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3x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하면 2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6 이하입니다. 5x가 6 이하고요. 자, x는요 얼마야? 5분의 6이고요. 5분의 6은 10분의 12니까 자, 1.2 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는 1.2 이하야. 그래서 최대 우리는 1.2km 떨어진 지점까지 다녀올 수 있다. 거리가 1.2k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거속시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단위를 잘 세워야 돼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단위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1km는 1000m고요.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자, 여기 60으로 나눠봐요. 60으로 나눠주면 1분이 되겠죠. 60으로 나눠주면 6분의 1시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자 속력이 나와 있고요. 올 때는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3시간 이내에 돌아오라고 한대요.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입니다. 집에서 X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간다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에서부터 X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야. X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자, 어디 곳이 있겠죠. 그 곳까지. 자, 간다고 할 때, 자, 우선 거리는, 갈 때 거리는 X, 올 때 거리도 X가 되겠죠. 자, 갈 때는 속력이 얼마냐면 1시간에 2km를 가는 속력인 거고, 자, 올 때는요, 자, 시속 얼마냐면 4km로 온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시간 얘기해 주자. 시간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를 뭘로 나눠줘요? 속력으로 나눠준다고요. 이 공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갈 때의 시간은요, 거리가 X고요. 자, 속력이 얼마냐면, 자, 2km/야, 1시간에. 그쵸? 그래서 2분의 X시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는 거리가 X고 속력이 4니까 4분의 X시간 걸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부등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갈 때 걸리는 시간은 2분의 X시간이고, 올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시간이야. 자, 그런데 얘가 총 3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니까 3시간 이내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양변에 얼마를 곱할까요? 양변에 4를 곱합시다. 이렇게 해서 4를 곱하고 여기도 4를 4 곱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2x가 되겠죠. 2x가 될 거고 여기다가는 4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3, 12가 되고 3x는 12 이하다. x는 얼마가 돼요? 4 이하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4 이하가 돼요.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곳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최대 4km까지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농도도요, 공식이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농도라는 거는 소금이 얼마만큼 짜냐를 1에서부터 100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퍼센트로. 자,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전체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게 소금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분에 얼마만큼 그 전체 속에 얼마만큼 소금이 들어가 있느냐를 퍼센트로 나타내 준 거야. 자,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짝입니다. 소금물의 짝이. 농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농도.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꾸 쭈글쭈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꾸 쭈글쭈글 거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이 문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의 소금물 100g에 자, 20%의 소금물 100g이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돼서 20%라고 쓸 거고 여기다가 소금물이라고 쓸 겁니다. 소금물이 100g이 있대요. 이렇게 100g에 5%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자, 그래서 5%도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5% 소금물인데 얘가 몇 그램 섞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 자, 그래서 xg이라고 놓을게요. 섞어서 여기까지. 자, 그렇게 섞었더니 얘랑 합쳤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자, 그럼 섞었으면 자, 이 농도가 8% 이하가 되는데요. 8% 이하니까 뭔가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섞었을 때의 소금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g하고 xg을 섞었으니까 요때의 양은 100 더하기 xg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요 속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녹아들어 있을까요? 소금의 양은? 아까 외웠잖아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라고요. 100분의 농도. 농도가 여기 20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요 농도 속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이잖아요. 100.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뭐 약분하시면 20g인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녹아들어 있는지 알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야.
자, 이렇게 섞었을 때, 자, 여기 8% 농도가 되려면요. 자,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더하기 X. 자, 100분의 8.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 소금물 속에는 8%가 되려면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섞어가지고 8% 이하의 소금이 된다라는 얘기는, 자, 8%와 같던지 작게 들었던지 할 거 아니겠어요? 소금의 양이. 그래야지만이 농도가 섞었을 때 8% 이하가 되겠죠. 얘는 농도가 8%일 때의 소금의 양. 얘는 섞었을 때 농도가 8% 이하니까 요렇게 소금의 양이 요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양변에 100을 곱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0, 100 이렇게 분배 법칙,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분배 법칙 돼서 없어졌고, 얘는 이제 20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0이 들어가서 약분돼서 5x가 될 거고, 자, 여기는 100, 100이 약분돼서, 자, 여기 분배 법칙하면 800 더하기 8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x가 돼서 3x가 크다, 그쵸? 3x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항하시면 1200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눠주시면 3, 4, 12. x는 4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뭐야? 소금물이잖아요. 5% 소금물인데 400 이상을 섞어야지만이 농도가 8% 이하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림 통해서 한 다음에 뭘로 비교하냐면 보통 소금의 양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소금의 양으로. 자, 소금의 양으로 비교하는 거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10%의 소금물 200g에, 자, 선생님은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은. 자, 요렇게 해서 10% 소금물 얼마냐면 200g이야. 200g.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요 양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만큼 될까요?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소금이 녹아들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7%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자, 그러면 7% 소금물. 자, 근데 얼마만큼 섞었는지 모르니까 xg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섞어서 9%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9%. 자, 9% 이하니까 우선은 9%부터 볼게요. 자, 9% 섞었어. 9%. 자, 그럼 소금물이 어떻게 되겠어? 섞었으니까 x랑 200을 더한 거,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200이 될 거고요. 200g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섞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9% 이하의 소금물이래요. 자, 그러니까 소금의 양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섞었더니, 자, 얘의 소금의 양이 같으면 9%가 되는 소금의 양하고 같은 거고요. 자, 얘가 9% 소금의 양보다 작으면 9% 이하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우선은 농도가 10%, 소금물이 200g일 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해 볼까요? 자, 100 약분하시면 20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20이라고 쓸게요. 얘는 20g이고요. 자, 그 다음에 농도가 7%일 때 소금물이 x고요. 자, 그러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해서 요만큼의 소금의 양이 됐습니다. 섞었어요. 섞었을 때는, 자, 농도가 9%고요. 소금물은 요만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더하기 200 이렇게 됐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표를 작성해 봤고요.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자, 부등식을 세울 때는 뭐예요? 9% 소금의 양하고 요 섞은 놈하고 같으면 농도가 9%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9%의 소금보다 적으면 9% 이하의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농도가. 자, 그래서 9%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랑 한번 써볼게요. 얘 20이죠. 얘. 이거 20 더하기 얘는 100분의 7x 요 두 개, 요 얘네들 섞은 게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100분의 9x 더하기 200. 자,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쓴 거야, 식. 자,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100을 곱하면 얘는 2000이 되겠죠. 2000. 100을 곱하면 7x. 자,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 이거 없어질 거고요. 자, 9x 더하기 18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1800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800에 대해서 200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넘어오시면 2x가 되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얼마 이상? 100 이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7%의 소금으로 몇 그램 섞어야 되겠습니까? 100g 이상 섞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소금물은요, 소금의 양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 따져주시면 되겠어요.